다시 총정리. 마지막 총정리. 자, 이론 총정리. 이론보다 이제 문제 푸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일단 이론 총정리를 할게요. 이론 총정리. 아, 중력. 힘이죠, 힘. 힘이 뭐죠? 힘이 뭐죠? 자, 힘을 대표하는 문자 뭐죠? F, 폴스예요, 폴스. 자,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생각한 역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뉴턴. 자, 뉴턴이 물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리학. 자, 물리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죠? 물리 왜 해요? 이 공부 왜 해? 뭐 하러 하냐고? 돈 벌려고? 뭐 결국은 그거와 연관이 돼 있겠죠.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리가 뭐예요? 자연 현상의 이해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자. 틀리지 말자. 정확하게 이해하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게 물리학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수학적 언어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뉴턴이 말했으니까, 자, 뉴턴 3법칙을 알아야 돼요. 자, 뉴턴이 말한 첫 번째 법칙이 뭐죠? 1법칙이 뭐죠? 1법칙이 뭐죠? 제일 중요한 관성. 여기 나와있잖아, 관성! 관성의 법칙. 관성이란 게 뭐죠? 문체가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지하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애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얘 관성이야. 근데 관성의 영향, 관성은 뭐에 비례해? 뭐가 클수록 관성이 커? 질량. 오케이. 자,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이 법칙이 뭐야? 이 법칙은 뭐야?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이 뭐죠? F는? ma. 자, 어떤 물체의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뭘 일으킨다? 가속을 일으킨다. 운동상태 변화. 가만히 놔두면 운동상태가 유지된다. 힘을 가하면 운동상태가 변한다. 이 얘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A는? T분의 데이터. 오케이.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3법칙이 뭐죠? 작용만작용. 자, 작용만작용 어떻게 설명하면 돼? 작용만작용이 뭐야? 힘을 가했을 때 자,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이런 거야, 그지?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 주체와 대상은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자, A가 힘에 가하면 AB는 BA다. 마이너스 방향 반대. 자,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야? 물리량의 종류가 있어. 자, 물리량은 어떤 물리량이 있지? 물리량은 종류가 뭐가 있죠? 벡터. 자, 벡터량. 벡터는 뭐가 벡터야? 뭐가 있으면 벡터야?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돼야 된다?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 처음 방향이 플러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해야 된다. 라는 방향을 고려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방향. 대표적으로 힘, 속도, 변이, 자, 이런 것들을 다 벡터량이야.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는 걸 뭐라고 해? 스칼라량이라고 해. 자,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 더하기 빼기 하면 돼, 그죠? 이게 뭐가 있어? 질량, 시간, 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 힘 중에 하나가 뭐야? 중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래비티. 그렇지, 영어로 그래비티. 자, 중력은 만유인력이야, 그죠? 중력은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라는 의미가 뭐지? 만유가 뭐야? 있다.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야, 그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중력이나 만유인력,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뭘까?
질량을 가진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 그치? 질량을 가진 입자면 무조건 잡아당긴다는 거야. 왜? 질량 때문에. 그죠? 자, 이 중력, 만율력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의 크기를 뭐라고 해? 무게라고 하는 거야. 이거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무게 어떻게 계산해? 뭐지? mg 9.8m.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로 계산하죠. mg. 자, g를 이제 9.8로 배웠죠, 우리. 자, 됐습니다. 중력.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질량이 크고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이게 만유인력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만유인력식 뭐예요? 만유인력식 F는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본 적 있어 없어? 선생님은 수업할 때 봤던 거. 그치. 나랑 수업할 때 본 거 같지, 그치?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죠? 자, 지금 당장은 안 나와. 그죠? 지금 당장 이해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당장 이해 못 한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냥 유심히 보세요. 저런 게 있구나. 그럼 다음에 나올 때 어떻게 좀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겠지. 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왜 안 적어? 왜 안 적어? 적으라고. 적으라고. 필기 열심히 하라고. 맨날 그러잖아. 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업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죠?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하셨어요? 뭐 지금까지 계속 성공이에요. 자, 이 성공이 지금 한 달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접촉. 아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수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자? 남기자, 일단. 그죠? 남기자. 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중력의 특징.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자, 중력은 뭐야? 떨어져. 이거를 뭐냐면 원격 힘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책 읽어보면 원격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 이게 이제 중력, 전자기력 뭐 이런 것들,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거지, 그치? 자,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 무슨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자, 지구 중심 방향이 있죠.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뭐라고? mg. 자, g는 우리 중학교 때 9.8이라고 배웠어, 그지?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g 중력 가속도를 12라고 하자라고 하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g라고 아는 게 나아요. 오케이. 자, 달에서가 지구에서보다 무게가 가벼운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질량이 달라서야? 뭐가 달라서? 중력 가속도가 달라서야. 중력 가속도가 왜 달라? 중력 가속도 안에 뭐가 있어? 행성의 반지름과 행성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중력 가속도가 있는 거지. 자, 뭐라고? 자, 지구상에 존재할 때 지구상의 M이란 물체가 지구한테 잡아당기는 힘은 이 힘에 의한 거야. 근데 지구상에 있는 물체와 나머지 이게 뭐예요?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 값이 얼마라고? 9.8이라고. 9.8. 그죠? 자, 그럼 다른 행성에 가면 다른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변한다고. 질량은 안 변하지만 요 나머지 값들이 변해서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자, 직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자유낙하 운동. 중력만 받은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 공기 저항 있어 없어? 없어. 자,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속도가 9.8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자, 무슨 얘기야?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자, 10kg짜리가 100kg짜리가 뭐는 달라?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은 얘는 얼마가 돼? mg니까 98N이야. 얘는 980N이야. 잡아당기는 힘은 다르지만 뭐는 똑같다고? 가속도는 똑같다고. 그죠? 왜 똑같아? 자, mg라는 힘, F에 의해서 질량 m이란 물체가 가속운동하지. 이 힘에 의해서 질량 m이란 물체가 가속운동하지. 여기 있는 m과 여기 있는 m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져. 약분이 돼. 자, 그래서 가속도는 항상 중력 가속도야.
얘도 9.8로 떨어져. 얘도 9.8로 떨어져. 가속도가 9.8로. 그죠? 1초당 9.8씩 달라져. 자, 무게는 다르지만 뭐는? 운동은 똑같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게 뭐 한 문제 나겠죠? 요 개념에 대해서. 자, 수평방향에 던진 물체 운동. 수평방향에 던지면 얘는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한다. 그지? 왜 포물선 운동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중력 때문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왜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래야 돼? 수평 방향으로는 R자 힘이 0이라서 등속 직선 운동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R자 힘 때문에 자율학화 운동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과 연직 방향의 자율학화 운동의 합이 포물선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내겠지. 어떻게 문제 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고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지를 질문하겠지. 자, 수평 방향 무슨 운동에? 힘이 없어. 수평 방향 누가 안 밀어줘? 선생님, 누가 안 밀어준데 어떻게 계속 가요? 누가 안 밀어줘도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누가 안 밀어줘도 가는 거야. 왜? 그게 자연의 기본 상태라고. 그게 뉴턴 1법칙, 관성이라고. 누가 힘을 안 줘도 얘는 뭐야? 계속 한쪽으로 등속 운동한다고. 그게 자연 현상이라고. 오케이? 뭔가를 계속 밀어줘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평방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야? 속도가 일정해. 그거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 자, 연집 방향 누가 자꾸 잡아당겨.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자, 그래서 얘를 등가속 직선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등가속 직선 운동.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지구주위를 공략하는 물체의 원운동.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조건을 잘 보라 그랬어. 조건. 지표면 근처면 우리 지표면이 직선으로 보이죠, 그죠? 자,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를 던지면, 자, 제자리에서 자율학화 운동하든 10m/s로 던지든 20으로 던지든 100으로 던지든 뭐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다? 똑같다야. 왜 똑같아? 똑같은 이유가 뭐지? 수평 방향의 운동은 연직 방향의 운동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야. 독립되어 있다는 게 뭐야?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수평 방향이 아무리 빨라도 연직 방향의 자율학화 운동은 똑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 동시에 도달하고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연직 방향의 속도도 똑같고, 그죠? 자, 운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 지표면을 동그랗게 그렸다라는 의미가 자체가 뭐야? 지표면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면 동그랗게 보이겠지. 자, 거기에서 운동은 달라. 자, 거기에서는 뭐야? 속도를 더 빨라질수록, 자, 얘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져. 요 포물선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더 아래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질문의 답이 달라진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지구주위를 공전한 물체의 원운동. 지구주위를 공전한 물체는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 방향에 뭐하죠? 자, 뭐죠? 지구 중심 방향에 이거 무슨 운동이죠? 자, 지구주위를 공전한 물체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 방향의 원운동은 여기 나왔으니까. 자, 얘도 가속운동이야. 가속운동. 원운동도 가속운동이야. 가속운동. 자, 그래서 중력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야. 자, 그래서 얘를 구심가속도라고 한다 그랬죠. 구심가속도.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운동을 해. 자, 원운동은 등속운동이 아니야. 자, 이렇게 원운동 하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등속원운동이라고 해. 자, 등속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야. 등속원운동은 가속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이름이 등속원운동. 빠르기가 일정한 원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걔는 힘이 존재하는 가속도 운동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자, 얘는 원운동이다. 원운동이다. 됐어요. 다음. 관성 뭐라고? 관성 뭐야? 관성.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렇지.
마무리까지 해야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그냥 외우세요. 정의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잖아. 물리에서. 물리 제1법칙이 뭐야? 관성이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냐고? 가만히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지. 이게 관성이야. 자, 관성의 법칙. 물체의 자극을 알제면 0이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 걔는 뭐 한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등속직선 운동한다. 정지해 있던 물체는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 계속 등속직선 운동한다. 등속직선 운동한다. 오케이. 등속직선 운동을 해요.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한 물체의 운동과 힘 사이의 관계를 다 얘기했어. 자,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은 언제 쓰는 거야? 갑자기 얘가 왜 등장해? 운동량과 충격량은 언제 얘를 쓰는 거야?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얘가 움직였어요. 한 물체의 운동과 힘에 관련된 거는 뭐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렇죠? 힘과 가속도, 자극만정 이런 거야. 자, 운동량과 충격량 뭐야? 뭐가? 부딪혔을 때야. 그렇죠? 얘의 핵심 뭐야? 충돌이 일어났다. 자, 충돌이 일어났다. 뭔가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운동의 크기지. 운동의 크기. 자, 어떻게 하면 운동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그죠?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뭐다? 정지하기가 어렵잖아. 운동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얘는 우리 앞으로 P는 MV라고 쓸 거예요. 자, 충격량. 언제 충격을 많이 받아? 힘을 세게 가면 충격을 많이 받지. 그리고 그 가한 힘이 오랫동안 작용하면, 그쵸?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 그죠? 충격량. 얘는 뭐다? 충격량 I. 힘 곱하기 시간이다. 자, 충격량은 평균 힘. 자, 평균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충격력이라고 하기도 한다. 충격력. 자, 얘가 충격량이야.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거야.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뭐와 같다? 변화량과 같더라. 변화량과 같더라. 그래서 뭔가 충돌이 일어났어. 그럼 식이 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I는 FT는 델타 P. 자, 요 식을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자,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저기 수학쌤 있잖아. 정승재 쌤. 어떤 학생이 맨날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냐 봤더니만 개념. 자, 개념을 공부를 1하고 문제풀이를 9를 한대. 개념은 어떻게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개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개념 공부 어떻게 해? 걔가 말하는 개념이 뭐냐면 공식 외우는 거야. 공식 외우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공식 외우는 건 오히려 문제풀이지 개념이 아니에요. 걔는 뭐야? 개념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뭐야?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죠? 개념은 뭐가 개념이야? 운동량. 그건 뭐야? 운동량이 뭐라고? 운동의 크기. 그 운동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해석한다. 이게 개념인 거야. 오케이? P는 MV. 자, 여기서 P를 찾고 여기서 M을 찾아서 여기 V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한 거는 문제풀이인 거야. 공식 외우는 거야. 그지? 왜냐면 걔는 뭐가 잘못된 거야? 걔 입장에서 뭐다? 가장 점수를 빠르고 쉽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걔가 학습되어 온 거야. 근데 걔가 고3이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지읒된 거지, 그치? 공부를 잘못한 거야.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친구는. 근데 그거를 고치는 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승재하고 그 옆에 또 영어 선생님 있잖아. 그 표정이 개념이라는 의미를 모르네? 막 이런 거, 그지? 개념 공부라는 의미를 모르네? 뭐 어떻게 해? 망했지 뭐. 고3인데 이미. 재수를 해야지 뭐, 재수해도 힘들걸? 개념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개념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춘다가 아니야. 오케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내용이 나와. 그래도 내가 알던 개념으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충격량. 뭐지? 충격량. I죠. I. 자, I는 FT야. 자, FT.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 힘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끌면 돼. 그럼 충격량을 크게 하죠. 자, 힘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끌면 충격이 커진다. 힘, 시간 그래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나타내?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충격량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내. 근데 그 충격량이 뭘 의미한다고? 운동량의 변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물체의 속도, 운동이 변한다고. 그죠? 운동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게 평균이면 뭐야? 평균임이 왜 나왔어? 평균임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어? 자, 실제 충돌은 이런 식으로, 그죠? 실제 충돌이 일어날 때 힘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처럼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밑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이 사각형을 구하는 거지, 그지? 수학 문제를 안 풀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평균힘은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들어간 힘을 찾는 게 평균힘이야. 자, 그러면 충돌을 왜 배운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충돌이 뭐에 가장 관련이 있어?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안전과, 그죠? 자, 힘과 충돌 시간. 자, 얘는 조건이 뭐야? 조건. 안전은 조건이 뭐야? 부딪혀서 결국은 정지한다는 조건이야. 부딪혀서 정지할 거면 뭐는 일정해? 충격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I는 또 씁니다. 계속 씁니다. I는 FT는 델타 P야. 자, 부딪혀서 정지했어. 그럼 얘는 뭐야?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지. 자, 얘가 결정된 값이야. 얘가 일정해. 자, 얘가 일정한데 뭐야? 작용하는 힘을 줄이려고 해. 얘가 일정한데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 시간을 길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의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 반대니까, 그죠? 반비례한다라고 하죠. 반비례한다. 자, 동일한 두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짧게 걸려. 그죠? 자, 푹신한 쿠션에 떨어뜨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지해. 자, 그러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래프는 똑같이 생겨야 돼. 근데 얘는 펑퍼짐하고 얘는 높으니까 뭐가 달라? 평균 힘이 달라진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프 넓이는 같아야 돼. 왜? 동일한 달걀으로 동일한 높이에서 던졌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 충돌 시간이 B가 더 기니까 충격력이 더 작지. 그러니까 B가 더 안전해. 자, 안전장치 원리.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길게 충돌로 인한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작아지도록 한다. 에어백, 범퍼, 스펀지, 매트, 포장재.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1학기 기말고사의 킬러 문항을 공부하는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는 뭐라 그랬지? 화학이야, 화학. 1학기 중간고사는 그 화학입니다, 화학. 우리 화학 했던 거, 화학 결합, 막 이런 거, 그지? 화학식, 주기율표, 이런 거, 그죠? 2학기의 킬러는 물리예요. 물리예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화학과 물리만 이제 어느 정도 맞추면 뭐다? 1등급인 거예요. 다른 건 틀리면 안 돼. 다른 건 싹 다 외우고, 그죠? 얘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 문제. 마무리 문제. 자, 요거를 풀어주는 건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구경만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래, 안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점 3개 있죠? 점 3개. 자, 제일 어려운 것만. 점 3개. 자, 일단, 180쪽. 180쪽. 자, 180쪽 5번, 6번, 8번. 자, 요 3개 먼저 해봅시다. 5, 6, 8번. 자, 했어요? 왜 쳐다봐? 다 한 거 아니야? 맨날 다 했던데? 아니요? 다 했어요? 왜 그걸 봐? 형 방금 다 설명했잖아. 근데 왜 또 봐? 자, 물리나 화학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돼. 문제를 풀면서 중요합니다. 생명과 그러겠지. 번 6번 8번 됐어? 뭐라고? 아니 왜? 아니 근데 아니 왜? 이거 뭐라고 했어? 아니 오케이 왜 아니? 오케이 생각을 하세요. 생각. 도대체 얘가 뭘 질문하는 걸까? 도대체 얘를 어떻게 풀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서 해결해야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하세요. 생각. 계속 깊이 생각하세요. 틀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틀려도 됩니다. 잘못 생각해도 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틀려도 된다니까! 내가 언제 틀린다고 뭐 때렸어? 남자애들은 때려. 여학생들은 안 때려요. 걱정 마세요. 자기만의 자, 생각 한 번씩 해봤죠? 자, 볼게요. 몇 번? 몇 번 했지? 4번, 4번, 2번 이렇게 뜬데. 맞아?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자, 그림은 쇠구슬 발사장치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방향 V로 발사시켰을 때 A와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 상황을 그려놨다.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B가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뭐지? A는 뭐 한 거지? 자유 낙하 운동을 한 거지. 낙하. 동시라는 거 뭐야? 같은 시간에. 자, B는 뭐야? 포물선 운동을 한 거지. 포물선 운동을 한 거야. 그치? A가 자유낙하하는 동시에 B가 포물선 운동하게 만든 장치야. 그래서 얘를 탁 놓으면 얘는 어떻게? 탁 떨어지면서 얘를 팍 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요. A. 자, 몇 초 떨어졌을까? 1초겠지? 왜 1초야? B와 낙하가 어때요?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똑같아야 되니까. 자, B는 수평거리가 3m. 자, 얘가 3m 이동했대. 1초 동안 3m를 옆으로 갔대.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야? 3m/s지. 그죠? 오케이. 자, 기억은 1초보다 작다. 뭐 작아요? 똑같죠? 그죠? 연립방향 운동은 똑같습니다.
자, V는 3이다. 그렇죠. 3. 자, A는 나타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1초당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 맞는 얘기네. 이인디가. 오케이. 4번. 4번입니다. 자, 다음. 9번. 6번이죠. 6번. 자, 얘도 뭐야? 포물선 운동이네. 다 똑같잖아. 그죠? 자연학화 아니면 포물선 운동 아니면 등속 운동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포물선 운동이야. 자, 그럼 얘가 LA, LB, 질량 M, EM. 오케이. 자, 질량이 다르네. 자, 같은 높이의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자, 동시에 던지면 동시 낙하야, 무조건. 그죠?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자, 수평에 도달까지 수평 이동 거리를 알려줬다. 자, B가 더 크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수평면에 B가 A보다 동시에. 지적 동시라고, 동시. 똑같이 도달한다고. 자, B가 더 빠르다. 당연히 더 빠르지. 더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지. B가 더 빨라. 자, B의 속도분의 A의 속도는 B의 길이분의 A의 길이와 같지? 같지, 그지? 같아요. 같습니다. 선생님, 질량이 2배인데요? 질량이 2배는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자, 질량 2배는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처음에 던졌을 때 얘가 더 힘들었겠지, 그지? 질량이 더 처음에 던졌을 때 더 힘들어. 근데 나머지는 운동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8번. 지금은 그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이 원격에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자,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등속 속지 말라고. 이름이 등속 원운동이라고 등속도 운동이 아니야.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도 아니야. 그냥 가속도야.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90이라고 써줄게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어때요? 아니죠. 같아요. 같다. 자, 왜? 중력은 만유인력.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이 곱에 비례합니다. 자, 질량이 똑같고 거리도 똑같아. 그럼 만유인력은 안 변해요. 중력이 똑같아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지구 중심이니까 방향이 자꾸 변하잖아. 그치? 방향이 변합니다. 자, 인공위성 원기들 반지름 R보다 크면 인공위성의 중력은 크게 작아지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442 답하잖아요. 442. 444가 틀렸네. 자, 442입니다. 442. 야, 힘의 방향이 왜 일정해? 힘의 방향이 계속 지구 중심인데.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이거 내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애들 많이 틀렸어요. 자, 잘 보시고. 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문제 낼까요? 네. 자, 아이스크림 문제. 고난도 문제. 자, 1, 2, 3, 4 시작. 자, 4문제입니다. 4문제. 자, 고난도 1, 2, 3, 4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풀었어? 네. 다 다르네 답이. 화이팅. 마지막 한 문제 남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자, 1분, 마지막 1분 줄게요. 한 문제 잘 풀어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달려있습니다. 개인전이 개인전. 잘 찍는 것도 실력이죠. 다 풀었어요? 해도 돼요? 할게요 그럼. 자, 몇 번 나왔어요? 자, 자신 있는 사람 몇 번 나왔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나 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그림은 같은 높이. 자, 질량 M, EM. 수평방에 던진 애와 자연학화 운동하는 애. 자연학화하고 수평방향 포물선 똑같네. 자,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A, 자연학화 속도겠죠. 자연학화 속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P에서 A의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A잖아. 그럼 얘는 뭐야? 낙하 운동과 힘의 방향이 같지. 둘 다 아래잖아. 둘 다 아래. 그쵸? 둘 다 연직 방향. A는 B보다 먼저도 아니라고. 동시라고. 동시. 그죠? 동시. 자, V3는 V1과 V2의 합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뭐 G야. 자, 그러면 ET에서의 속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속도 계산해볼게. 속도 0. 자, ET 할 때는 얼마야? V는? 자, 연직방향 속도 V는 GT라고 했죠. 그쵸? GT라고 했습니다. H는 뭐라고 했죠? 낙하 높이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V1은 얼마예요? 자, ET니까 2GT라고 하면 되죠. 2GT. 자, 얘는 3GT라고 하면 되죠. 자, 얘는 얼마예요? 5GT라고 하면 돼요. 5GT. 그쵸? 5GT입니다. 자, 그러면 V3는 V1 플러스 V2다. 맞네. 그죠? 자, 그래서 기억되게 4번. 4번. 기억되겠습니다. 4번. 됐죠? 잘 적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 공전한 물체 A가 점 P를 지나는 순간 P의 정지에 있던 B가 자연낙하 운동한다. 얘는 자연낙하 운동하고 얘는 이렇게 하면 원운동의 일부를 하겠죠. 자, 공전하는 동안 A의 속도는 일정하다. 자, 속도는 일정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자, 만약에 속력은 일정하다. 그럼 맞아요. 등속 원운동에서 자, 여기 있는 속은 속력을 의미해요. 빠르기, 단순 빠르기. 자,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방향. 얘가 벡터 값이에요. 벡터. 자, 속도. 얘는 속도라고 했죠. 속도는 방향까지 일정해야 돼. 이건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속력이라고 하면 맞지만 속도라고 하면 틀려요. 오케이. 자, 공전하는 동안 A의 작용은 중력의 방향, 중심 방향이죠. A의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입니다. 원운동의 특징.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항상 이 물체의 수직 방향에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힘이 사라지면 얘는 뭐다? 원의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해요. 원의 접선 방향이 직선 운동해요. 자, 점 P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 같다.
자, 점 P 지점에서 A, 얘는 90만, 원의 중심이죠. 똑같아요. 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항상 뭐야?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힘의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 가속도도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오케이. 자, 4였어요. 4.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같은 물체 AB가 각각 V, 3V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오케이. 자, 얘. 질량이 같다 그랬어요. 질량 같으면 둘 다 M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질량이 같다. 자, 나는 가에서 B가 갔다가 빵 튕겨져 나와서 여기 딱 해서 정지했대. 정지? 오케이, 정지래요. 정지. 정지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충격량. B의 충격량은 B의 힘 곱하기 시간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근데 이 벽과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줬어. 이걸로 못 푸는 거야. 뭘로 풀어? 얘로 풀라는 거죠. 자, B는 원래 얼마였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3mv. 나중 운동량은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mv라고 해야 돼. 왼쪽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mv 빼기 3mv 해서 마이너스 4mv야. 자, 그래서 크기. 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 그쵸? 얘가 4mv예요. 얘가 4mv. 대. 자,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여기죠, 여기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그러면 A만 따지면 되죠.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 힘 곱하기 시간인데 없으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A의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정지잖아, 빵이야.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MV지. 그러면 MV야, MV. 4MV 대 MV잖아. 그럼 4대 1이네. 5번. 그죠? 5번. 4번. 오케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이 아니라. 4번. 자, 다음에서 이제까지. 하나 맞는데. 오. 다음에서. 오. 4번 틀리겠지 뭐.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질량이 M인 EM. 자, M인 애가 있고 EM인 애가 있다. 자, AB가 벽을 향해 얘는 EV0. 자, 그럼 뭘 구해야 돼? 운동량 구해야지 뭐. EMV0. 그죠? 얘는 얼마야? EMV0. 똑같네. 처음 운동량은 똑같았어요. 자, 나는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MV0가 됐네. 자, 얘는 마이너스 EMV라고 했네. V. 자, 요 민넓이. 민넓이가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 A의 충격량, B의 충격량.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4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러면 얘를 쓰면 A의 충격량 분의 B의 충격량은 A의 충격량 4S 분의 3S죠, 그죠? 4분의 3이라는 거지. 맞아? 자, A의 충격량이 얼마야?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지? 3mv0야. 오케이. 자, 3mv0. 더 못 쓰네. 자, 얘가 3mv0. 자, B의 충격량 변화는 얼마야? B의 충격량 변화는 얼마야? 2mv0. 플러스 2mv죠, 그죠? 그죠? 2mv0 플러스 2mv예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4분의 3이란 얘기지. 자, 이걸 풀면 얼마가 돼? 9mv0는 8mv0 플러스 8mv. 자, 그럼 V는 얼마가 돼? 그러므로 V는 8분의 1V0. 1번이네. 8분의 1V0. 그죠? 이렇게 되네. 되죠? 이렇게. 자,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민넓이가 충격량의 비율, 민넓이의 비율이 충격량의 비율이다. 충격량은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비율이다. 이거를 수식으로 써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오케이. 자, 맞은 사람. 한 명 빼놓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비율 계산. 자, 비율 계산 해볼게요. 3kg 분의 2kg 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3kg 분의 2kg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3분의 2라는 비율이죠. 3명분의 2명 그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3분의 2라는 비율이죠. 비율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의 비율이라는 의미예요. A의 충격량분의 B의 충격량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A와 B의 충격량의 비율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 비율 값이요. 그래서 비율은 단위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비율은 단위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 그냥 상대적인 비교한 숫자 값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의 비율이 속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충격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다? 운동량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비율과 운동량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식을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왜 저때 저런 식을 써야 되지? 왜 저렇게 풀었지? 라는 거 꼭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왜 이해가 안 가면 해야 돼? 여러분들 이 식을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해가 가야지 자기가 그 식을 쓸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안 가면 꼭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제 비율이니까 비율끼리는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식을 쓸 거 아니야. 예. 자, 다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시고 요 점 3개는 다 할게요. 13, 14. 일단 13, 14번. 13, 14번. 13, 14번. 자, 뭐 다른 친구들 문제 풀 때 뭐 평소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왜 수식이 안 세워져요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았어? 학교 안 가, 이제? 우리 할줄 알아? 풀라고 놀지 말고 놀고 있을 거야. 그래. 아니 빨리 풀라고. 풀었어? 자, 볼게요. 자, 13번. 자, 질량이 m인 공. 자, 이제 보이죠? 자, 얘가 이렇게 왔어요. 자, 원래 운동량 P0가 mv예요. 그죠? 자, 나중 운동량 2mv예요. 근데 방향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3mv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요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mv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요, 두 개를. 자, 공의 운동의 크기는 방망이와 충돌 직전. 자, 직전이 mv, 직후가 2mv가 됐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공이 방망이와 충격량 3mv 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에요. 자, 공이 방망이 바탕. 자, I는 FT는 델타 P인데, 자, 얘가 이제 평균힘이야. 평균힘 곱하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3mv라는 거야. 3mv, 그죠? 3mv. 자, 3mv.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냐? 자, 얘가 평균힘이 얘가 t분의 mv죠.
자, t분의 mv니까 mv가 얼마인가? t분의 mv, t분의 mv가 얘가 몇 t가 돼야 되는 거야? 3t, 그죠? 얘가 3t가 돼야지 f가 t분의 mv가 되죠. 맞죠, 그죠? 3t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3t가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죠. 다음 1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 왔다. 얘는 운동량을 직접 줬네요. 이 P0. 자, 튕겨져 나왔어요. P0. 오케이. 운동량의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접촉 시간은 T0다. 자, 이해된 설명 오는 것을 고르시오. 물체의 속력은, 자, 속력은 뭐예요? 속력은 P는 MV에 들어있죠. 자, 질량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충돌했다고, 그죠? 이 안 변해. 그러면 운동량이 뭐야? 속도에 비례하네. 자, 그러면 운동량이 2배다. 그럼 얘가 2V라고 하면 얘가 V네. 얘가 더 빨랐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물체의 속력은 벽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보다 크다라고 해야죠. 그죠? 충돌 전이 더 커요. 자, 벽이, 충격량은, 자, 2P0, P0 더해야 된다. 알죠? 그죠? 3P0예요. 그죠? 익숙하죠, 이제? 자,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 자, FT. 자, F. 자, T가 뭐야? T0죠. F는 T0분의 얼마예요? 3P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죠. 자,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6번. 16번. 파이팅. 자, 나머지는 꼭 풀어보세요. 문제 꼭 풀어봐야 돼요. 다 해서? 빠른데. 몇 쪽을 키워야지. 어디 가서 죽도록 맞아도 참을 수 있게. 됐어요? 자, 볼게요. 어렵지 않나 보네. 자, A, B, C라는 물체가 있는데 3M, M, M이야. 얘를 이렇게 뭐 자연학화 시키겠죠. 동시에 가만히 놨대요. 자연학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물체의 자연 중의 크기. A는 얼마야? 3mg. 자, B의 중력은 얼마야? mg. 얘도 mg. 그쵸? AB와 B가 안 같죠. 중력은 달라요.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크기.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자연학화 운동은 질량 관계없이 운동이 똑같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가 똑같으면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질량이 A가 더 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죠. 크다라고 해야 돼요. 자,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B가 어떨까? B가, 자, 그죠? B가, A는 얘는 속도가 작겠지. 속도가, 그 높이가 작으니까 작겠지. 자, 그러니까 B가, 충격량이 더 큰 게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요런 거다. 어렵지 않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가 끝났어요. 자, 물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이랑 물리는 뭐다? 다른 챕터보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단어는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냐? 자, 구조와, 그죠? 작동 원리, 그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그죠? 그거를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지 출제자의 의도와 맞게 됩니다. 공부의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생물에 대해서 봅시다. 생물. 자, 생물에 대해서 볼게요. 자, 생명과학. 자, 생명과학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생명과학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생명과학은 뭘 공부하는 거냐고. 그래, 우리. 그쵸. 생명과학은, 생명체. 살아있다는 거. 생명체와 생명현상. 자, 살아있다는 거의 현상이 뭔지. 얘를, 생명체와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탐구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 쪽으로 가거나 약 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생명과학. 자, 그래서 가장 기본, 생명과학. 뭐를 생명이라고 할 거냐, 이거죠. 뭐를 생명이라고 해? 생명현상의 기본 단위. 기본. 자, 가장 기본이 뭐야? 생명은 뭘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자, 세포. 자, 세포입니다. 시작이 세포예요. 세포. 자, 세포로 돼 있다. 세포. 자, 그러면 세포.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 이걸 뭐라고 해요? 세포막. 오케이, 세포막. 자, 세포막은 뭘로 돼 있어요? 맞아요. 단백질. 단백질과 인지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자, 인지질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인지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핵. 핵. 자, 요 핵에 있는 핵막이 있죠. 핵막은 세포막과 비슷한 구조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이중막 구조예요. 막이 두 겹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얘가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막. 자,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세포 안에는, 세포 핵,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염색체. 염색체. 자, 평소에는 뭐라고 하죠, 얘가? DNA. 그쵸? 유전물질이 있죠. 자, 유전물질. 자, 유전물질, DNA. 자, 이 DNA가 세포 분열할 때 응축된 걸 뭐라고 해요?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얘를 DNA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핵막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찌글찌글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자, 얘를 소포체라고 해요. 소포체. 자, 소포체. 자, 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냥 요걸로 나오죠. 단백질. 자, 이동 통로. 단백질이 이동하면서 지질도 합성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단백질 이동을 하면서 꼬이고 접히게 만들어줘요. 자, 그 옆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골지체라고 해요. 골지체. 자, 얘가 이제 분비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비를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옆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애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게? 마이토콘드리아. 자, 얘도 막이 두 개인 거 보이죠? 얘도 이중막이에요. 막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중막, 막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 소포체에도 점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게? 라이보솜이라고 합니다. 라이보솜. 자, 이 점들을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라이보솜. 뭐 하는 애냐?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하는 애예요. 단백질 합성하는 애예요. 오케이. 다 외웠죠? 자, 그러면 구조예요. 구조와 이름이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기능. 작동 원리.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지 뭐야?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세포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DNA가 뭐죠? DNA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보가 DNA에 있어요. 그거를 유전자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정보, 유전 정보가 존재해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유전 정보. 자, 얘가 정보를 저장해놔요.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내와요. 누군가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요 안에 저장된 정보를, 자, 얘가, 저장된 정보를, 여기를 싹 복사를 해요. 자, 복사를 해서 요렇게 꺼내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요렇게 꺼내오는 애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게? RNA라고 해요. 자, 얘 RNA. 자,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꺼내오는 걸 얘를 전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사. 자, 정보의 일부를 꺼내서 갖고 오는 거죠.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여기 있는 점들이 달라붙어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쫙 읽어와요. 자, 이걸 뭐라고 하게? 번역이라고 해요. 자, 라이보솜이 여기 있는 R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찜 단백질 만들기 시작해요. 자, 이거를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 자, 암호를 번역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자, 여기 이 라이보솜이 어디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잖아. 자, 여기에 붙어 있어서 여기 만들던 단백질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단백질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소포체에서 이 단백질이 꼬이고 접히면서 입체 구조를 갖기 시작해요. 자, 얘가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와요. 소낭으로. 자, 작은 주머니로 해서 넘어와요. 자, 그럼 얘가 요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골지체에서도 얘가 완벽하게 입체 구조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입체 구조를 가진 게 뭐예요?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 밖으로 분비가 되거나, 그래서 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거면 요 안에서 효소로 사용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이 효소를 만들면 이 효소가 결국 뭐야? 일을 하는 뭔가야, 효소가. 자, 그러면 누군가 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지. 여기에 뭐 정보가 있어. 여기에 뭐야? 설계도가 있어. 이 설계도를 원본을 함부로 쓰면 망가지니까 이거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 그게 RNA야. 사본을 만들어서 꺼내와서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라이보솜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 사본을 딱 보고 그걸 해석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옆에 있던 정보를 하나씩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레고 블록을 쌓는 거야. 레고 블록을 쌓는데 이 레고 블록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게 소포체와 골지체야. 그죠? 얘가 이 건축물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완성되면은 분비하거나 내가 쓰거나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 돈은 누가 줘? 그죠? 이렇게 해. 그럼 이 일이 일어나게 누가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에너지 준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 공장이야. 자, 얘가 어떻게 해서 돈을 준다? 세포호흡을 한다. 세포호흡을 해요. 세포호흡. 자, 이 세포호흡이 뭐죠?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하죠?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뭘로 만들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지방. 아니, 에너지. 세포호흡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ATP예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파트 아니고.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게 우리가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아데노신 3인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뭘 하는 거야? 생명체와 생명 현상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배우는 게 뭐예요? 생명과학이에요. 그거의 가장 기본 단위의 역할, 생명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중요해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겼고 생긴 걸 물어본다는 거지. 구조를 파악하고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떤 식으로 얘가 돌아가지? 어떻게 작동하지? 요걸 중심으로 그림과 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자, 다음 시간까지 물리는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생명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이게 없지? 안녕.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녕하세요. 안녕. 수고했습니다. 제발 집에 가서 쉬다가 그만둔 안녕. 이게
너 책 안 읽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세계한? 책을 읽어야 돼?